안녕하세요. 모스 누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초긴장 상황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하여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창립 회원국으로 1991년 소련의 해체에 따라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도는 키예프이고 대한민국의 5배나 되는 영토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4,320만 명으로 동유럽 최대이고 토양이 황토보다 더 좋은 흑토로 우크라이나 국토의 3분의 2가 흑토이고 전 세계 흑토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이고 밀 이외의 옥수수, 보리, 해바라기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입니다. 소련 때는 식량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은 216달러이고 해외 이민으로 가장 많은 노동력을 상실한 국가입니다. 소련 시절 소련의 군사력의 절반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의 허브이죠. 핵 보유국 세계 3위에서 핵포기 국가로 전향하여 현재는 비핵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부동항 확보가 가장 중요한 러시아 해군에게 꼭 필요한 땅이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주요 가스관의 통로여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친유럽 성향의 서쪽 지역과 친러시아 성향의 동쪽 지역으로 나누어져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중요 몇 가지 사건으로는 2004년 우크라이나 동쪽을 대표하는 여당 야누코비치 총리와 서쪽을 대표하는 야당의 유센코 후보는 박빙의 차를 보이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 결과 여당이 부정선거를 치렀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렌지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자들은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거나 목도리를 걸쳤고 오렌지색 깃발을 휘두르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죠. 결국 헌법까지 개정시켜 사상 유례 없는 재선거를 치르도록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고 재선거 결과 야당의 유센코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유럽연합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요구로 시작된 대규모 지속적인 시위이자 시민혁명입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피신했고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이후 다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러시아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크림반도에서 차라리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에 2천여 명의 군을 파병하고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96.6%의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무장 세력과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로마이단 운동의 여파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지역의 대규모 친러시아 시위로 발전했으며 이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분리주의를 제창하며 독립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휴전 상태입니다. 2019년 코미디언 겸 배우 출신의 정치 신인 블라지미르 젤렌스키는 41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신과 염증이 젤렌스키의 압승 결과를 낳았지요. 평범한 역사교사가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되는 내용의 드라마 국민의 종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그는 드라마 제목의 이름을 따서 국민의 종이란 정당을 창당하여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등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최근에는 국가 주요 보직에 30명의 연예계 종사자들을 대거 임명하여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862년 루시라는 국호로 러시아가 만들어지고 수도는 키예프로
당시 키예프는 러시아의 중심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형제의 나라,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1237년부터 1480년까지 몽고의 지배를 받는데 러시아 공국들이 몽고의 큰 피해를 입는 와중에 몽고의 조세 수치를 대리한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현 우크라이나 영토의 서쪽 지역에 대해서는 폴란드 왕국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친서방파의 서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파의 동우크라이나의 갈등 차이가 이때부터 시작된 이질화 누적에 기인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감정이 더 커진 중요한 사건으로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뜻하는 홀로도모르가 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1932년부터 33년까지 기아를 통한 대량 살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약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 스탈린의 대숙청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겁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이고 땅은 넓지만 바다가 거의 없는 러시아에게 꼭 필요한 부동항이고 러시아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2021년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을 요청했으며 러시아 군대가 국경 지역으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1949년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의 바탕을 둔 지역적 집단 안전보장기구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WTO는 1955년 나토와 대항해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1990년 독일 통일 때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 37만 명이 철수하며 제시한 조건이 전략적 무기 배치 금지와 나토의 확장 금지였으며 WTO는 1991년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하고 2004년 발트 3국과 루마니아, 알바니아가 나토에 가입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원하기에 러시아는 나토의 확대 위기감과 나토 군사훈련, 미사일 배치 등에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25년째 거주 중이신 조윤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크라이나 지회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25일 날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교민 대표하고 각 직능별 대표자들 모여서 이제 그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2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2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1차 회의 때 바로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미국 대사관하고 영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철수하는 권고안이 나왔어요. 네. 뉴스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는 국제학교도 일주일 안에 다 소개를 하고 그 가급적이면 이제 철수 권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이제 온라인으로 변경한다, 이런 이제 공지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교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 1차 회의 때 그 내용으로 이제 주된 안건으로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차 회의 때는 그럼 한국 교민들도 가급적이면 그 철수 공고를 해서 그 필수 인력은 남고 뭐 가족이라든지 어린이, 학생, 그다음에 뭐 유학생을 포함해서 비필수 인력들은 철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대사관에서 외무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15개 주,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인접한 그 주들은 이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제 권고사항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국 교민들은 철수 권고하는 걸로 그렇게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50여 명의 그 한국 교민들이 철수했습니다. 한국으로.
사실 우크라이나 내국인들만 놓고 본다면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뭐 뱅크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동요가 없습니다. 네. 동요가 없고 그냥 일상의 생활을 그냥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식당이라든지 쇼핑센터 시장 이런 데 가보면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어,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전쟁까지는 안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서부 쪽으로 가면 그분들은 러시아 말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아. 그냥 우크라이나 말 사용을 하고요. 네. 사실 그쪽에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러시아 말을 하게 되면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음. 노골적으로. 음. 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친러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항의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동부 쪽은 러시아하고 이제 접경 지대다 보니까 공업지대고 그다음에 소련 시절에 그런 이제 공장들 군수 공장들이라든지 산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러시아 합작 회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부 쪽은 친러 성향이 강해지고 이 서쪽은 이제 폴란드라든지 친유럽 성향이 강해졌죠. 음. 사실 이 물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뭐 USSR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제의 70%가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돼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교역에서도 러시아가 제일 큰 교역 국가입니다. 두 번째가 독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서방보다는 러시아하고 제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갈등, 뭐 돈바스라든가 크림 사태,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우크라이나가 마이단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여기 우크라이나 친러 대통령이 이제 사실 축출당했잖아요.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젊은 층이나 지식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민주화가 된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러시아 밑에서 계속 푸대접을 받고 살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좀 독립해서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친서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러시아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러, 그러니까 우방으로서 서로 이렇게 좀 존중해 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정책을 갖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얽혀 있는 신냉전의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불가, 나토의 동유럽에서 철수 및 군사기지 철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나토의 확장과 그로 인한 위기감 조성, 무기 판매로 인한 미국 경기 회복이 목적이겠고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의 사자동맹 견제, 경제 제재로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망 차단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 비중은 약 40%이고 현재 유럽 시장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러시아가 일부러 난방용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르드 스트림, 투르크 스트림, 발칸 스트림 중단 위기도 나오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자체 에너지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제재 확대에 대한 위기감, 에너지 가격 폭등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국제 정세와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